입니다. 정말요, 민주당이 이제 힘이 넘쳐나서 도저히 주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해도 너무하다는,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보통 이렇게 하면 자제도 하고 힘 자랑을 하는데, 오늘요, 국회에서 지금 이 5가지 법안을 바로 이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양국관리법 개정안, 농업회의소법, 그다음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법, 이 5가지를 아예 그냥 직회부를 해버렸어요. 본회의 직회부해서 21대 국회에 통과시켰다는 건데, 이 양국관리법이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거부권 행사에서 폐기됐던 법안이죠. 그렇죠. 이게 쌀에 대해서 일정 이하 가격을 떨어지면 그냥 정부가 다 수매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다 쌀농사 짓습니다. 그렇죠. 손해 보진 않으니까. 그 농업 혁신이 네. 실종되는 거죠. 그럼 누가 딴 작물 심겠습니까? 아니, 쌀 심으면 쌀 재배하면 기본적으로 쌀값 떨어져도 다 보상이 나오면 전부 다 쌀 재배하지. 누가 딴 작물을 심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농업 혁신, 국가 재정을 엉뚱한 데다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농업 혁신을 오히려 실종시키는 것 아니냐 등등 해갖고 이거는 정말 뭐 취지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 농민들도 뭔가 이제 이런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은 경제 유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 스마트팜 같은 게 가능한 시대인데 꼭 그 헌법에 그 조항도 손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 AI 시대의 이 농업 혁명 뭐 이런 게 얘기되는데 그냥 그 쌀 농사 짓고 뭐 그게 뭐 가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 법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과가 안 됐던 법입니다. 자기들도 못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입법권을 완전 장악하게 되니까 결국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 특히 호남 지역에 이제 사실은 호남 지역에 이게 보다 호남 지역의 대농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결국은 이 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호남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계속 찍어주니까 그 사람들 위한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것도 대농들을 위해서. 왜냐? 이게 지금 이 쌀 요즘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고 이 점점 이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이거를 어떤 식이든지 좀 새롭게 개선을 해서 다른 작물로 좀 바꾸고 해서 농업 혁명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등등을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농 입장에서는 그 돈 투자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쌀 지어 놓으면 이게 가격 떨어지면 지금은 떨어지면 그냥 그 손해지만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일정 이 수준 이하 떨어지면 정부가 다 알아 수매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쌀 농사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그렇죠. 앉아서 저 이득 보는데. 네. 흉년이 오건 뭘 하건 간에 쌀이 그냥 저기 떨어지면 그냥 정부가 다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현정님이 얘기한 그 호남 쪽에 이제 대농도 그렇고요. 이 중간 그 유통상들 네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혜택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그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돌아가는 혜택보다도 중간 유통업자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그쪽의 그 업계와 이게 무슨 좀 민주당이 결탁해서 이 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요, 창고업자들 있죠. 그렇죠. 창고업자. 요즘 이게 창고가 많아졌어요. 창고업자들은 완전히 논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관한 법률도 이게 농산물의 시장 가격 직전 5년 평균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정부가 차액 일부를 이제 지급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간 유통상들만 배불리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요즘 사과 가격도 물론 이 흉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득을 많이 남겨요. 네. 실제보다는. 우리나라가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 유통 과정이 복잡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이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만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거는 안 된다 싶어서 그때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포퓰리즘 하겠다는 거고 또 거기다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처분적 법률까지 주장하거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얘기죠? 이게 이제 지금 세금 뭐 이건 저 어떤 그 이
각종 포퓰리즘 법안 있지 않습니까? 세금 감면해주고 뭐 이런 거는 예. 이게 행정부 권한입니다. 예. 예를 들어 행정부가 이제 주체가 돼서 정부가 주체가 돼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거는 행정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이 법으로서 그냥 처리가 돼버린 겁니다. 뭐 세금 감액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옛날에 2008년도인가요? BBK 관련돼서 이제 그때 한번 내린 그 결정이 있는데 그때는 이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합헌이라는 규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 사안마다 좀 다르지만 사실 이거는요. 정부 즉 행정부가 해야 될 권한 예를 들어 정부가 돈을 뭐 준다든지 그다음에 세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국회가 법률로 해버린 거예요. 즉 민주당이 자기들이 그냥 정부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처분적 법률을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 이야기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하겠다는 이런 거예요. 즉 정부가 지금 뭐 25만 원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그냥 법률로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뭐 이제 사실상 행정부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직거래를 하겠다. 네. 그럼 행정부 필요 없겠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이 책임질 거냐, 이 만약에 문제가 그렇죠. 생겼을 때. 이재명 정권이 되는 거죠.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책임을 질 거냐. 그리고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까지 다 장악해버리는. 지금 보면 이 법원도 뭐 판사들 탄핵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행정부가 해야 될 일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떠넘겨 버리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국회가 우리나라는 이제 상권 분립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라는 게 없을 것이다. 정치가 붕괴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들을 국회가 독점적으로 할 것이다. 왜냐 입법권을 활용을 해서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위험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저는 조금 그래도 뭐 자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해서 각종 법률들 더군다나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갖겠대요. 글쎄요. 이제 뭐 저 법사위원장도 갖겠다고 그럽니다. 그냥 자기들이 다 가져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국회라는 게 이제 그동안 견제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이 국회의장은 일당이 맡더라도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자는당이 맡아서 서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국회거든요. 그렇죠.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에 출발할 때 자기들이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합의해서 이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81석 했거든요. 그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협치고 야당 존중이고 뭐 야당 존중이 아니라 이제 그 소수당 네. 제1당이 제2당을 존중해 주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재명발 정치 실종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그 집권 세력이 좀 유연해야 됩니다. 네. 유연해야 돼. 여론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느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갈지를 좀 유연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선거 패배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국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고 국민이 그래도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이제 보조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활동을 하고 어떤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왔나라는 걸 좀 저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전히 뭐 붕괴가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뭐 대변인도 지금 뭐 제대로 말도 못해요. 뭐 없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와요. 지금 또 당선인들도 전부 다 지금 뭐 입 다물고 있다 보니까 뭐 방송에서 이쪽 주장이 나오면 이쪽 주장을 써야 되는데 없어요. 주장이 부대변인만 정도가 뭐 이야기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이슈 파이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야당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참 이게 우리 어벤져스에서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국당은 교섭단체 만드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네, 보여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한 18석까지는 확보했으니까 한 2석만 민주당에서 좀 꿔주거나 임대를 해주면 그게 될 텐데. 아니 지금 오늘 계산을 보니까요. 민주당 아니고 만약에 이쪽에서 뭐죠? 더불어민주연합 예. 그게 해산이 되면 지금 일단 사회민주당 거기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뭐 삼인당이 또 등등 하나 하면 있어요. 삼인당하고 네. 하면 20석이 된대요. 12석에 플러스 8.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저기 이제 시민단체 목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들어오면은 그냥 20석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런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뭐 국민의 미래하고 합당하기로 뭐, 그렇죠. 뭐 예. 의결했다는데 네. 이런 거 저런 거 좀 따져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쪽은 두 개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두 개 지금 저 이 교섭단체가 싸우면 교섭단체는 그 권한이 많아요. 그럼요. 예, 권한이 많은데 지금 그거를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혼자 싸워야 돼요. 그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싸울 필요 없이 두 개가 나눠서 싸워라 전략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세 개가 우리가 먼저 두 개가 되면 간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환권도 있고 회의 소집권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근데 아무런 전략적 고민 없이 그냥 아이고 뭐 그냥 합합시다 뭐 그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전혀 전략적인 어떤 이 마인드가 갖춰 있지 없어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의석수도 108대 뭐 180에 조국당까지 합치면은 187이에요. 그렇게 밀리는데, 그렇게 밀리는데, 이게 이제 또 구도가 2대1 싸움이 되잖아요. 이들 싸움이 되죠. 아, 네. 이렇게 되면 싸움이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좀 이 내부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원내 대표도 이제 앞으로는 이 영남 출신들을 좀 저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게 자기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민감도나 어떤 이게 좀 달라요. 달라요. 이게 확실히 아이 뭐 내 지역구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아이 뭐 그렇게 힘들었어 이번 선거 뭐 이렇게 뭐 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기의 어떤 정책 입지와 아까 맞게 좀 치열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뭐 아마 이제 또 영남 의원들은 뭐 자기들 한다고 이제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어려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더 당의 어떤 이 지도부를 맡으면서 그래야 긴장도가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영남 의원들은요 별 긴장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그냥 이번에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하루에 유세 한 번 하고 그냥 끝나고 이렇게 당선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